어느 날 아침, 나, 키리시마 히로토가 멍하니 책상 앞에 앉아있던 그때 평소에는 건들거리며 들어오는 담임이 유독 진지한 표정으로 교탁 위에 섰다. 자자, 다들 자리에 앉아. 오늘은 전학생 한 명을 소개할 거다. 예상치 못한 그 한마디에 교실이 웅성거렸다. 어쩌면 당연한 거다. 고등학생 때 전학을 온다는 것 자체가 드문 일인데 시기도 애매했으니까. 누군진 몰라도 모종의 사연이 있으리라는 추측은 누구나 했을 것이다. 야, 들었냐? 우리 반 전학생 여자애인데 엄청 예쁘다. 그걸 어떻게 알아? 이번에 사토가 교무실 앞에서 봤대. 그냥 우리 학교 학생이었던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런 애는 실물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을 정도로 예쁘다던데.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던 도중 교실 문이 드르륵 하고 열렸다. 친구는 하던 말을 멈추고 앞을 쳐다보았고 나도 그를 따라 앞을 봤다. 순간 나도 모르게 숨을 죽였다. 같은 반 친구들도 대부분 나랑 같은 반응이었을 것이다. 모델처럼 날씬한 몸에 찰랑거리는 긴 갈색 머리, 평범한 고등학교 교실과는 괴리감이 들 정도로 예쁜 여자애였다. 그럼 자기소개부터 할까? 네. 선생님의 부름에 따라 교탁 옆에 선 전학생이 쾌활한 미소를 띠며 말했다. 안녕. 난 사이즈 미우라고 해. 잡지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데 일 때문에 이 동네로 이사 왔어. 아마 모르는 것도 많겠지만 여러모로 많이 가르쳐줘. 잘 부탁해. 그러자 자기소개를 들은 여자애들이 갑자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미우? 맞아. 미우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어. 혹시 나를 알고 있는 애들도 있을까? 나 네 SNS 팔로우하고 있어. 그나저나 실물 미쳤는데? 너무 예뻐. 얼마 전에 TV에서도 나왔지. 나 본방으로 봤어. 정말? 다들 고마워. 나는 몰랐지만 아무래도 사이주는 꽤나 인기 있는 모델인 듯하다. 남자애들도 사이주가 모델이라는 건 모르더라도 예쁜 애가 전학을 왔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했기에 환호성을 질렀다. 사이즈 진짜 예쁘다. 나 이번에 배정돼서 정말 다행이야. 잘 부탁해, 사이조. 혹시 모르는 게 있으면 나한테 물어봐. 야, 재치하지 마. 시끌벅적한 교실 안에서 나는 사이주를 보며 묘한 가시감을 느꼈다. 아, 전학생 인기 많은데. 히루토, 넌 어떻게 생각해? 그러게 예쁜 것 같긴 해. 왜 그래? 설마 벌써 머릿속으로 고백 멘트 짜는 중이야? 그게 아니라 사이주 쟤를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았어. 그야 뭐 잡지나 SNS에서 모델로 활동하는 거 본 거겠지.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아. 옛날에 어디선가 만난 것 같기도 하고. 뭐래 진짜? 그렇게 내가 생각에 잠겨있는 동안 교실의 소란스러움도 점차 잦아들었다. 그럼 사이조, 넌 저기 저 자리에 가서 앉아. 네. 아무래도 사이조의 자리는 내 옆자리인 듯했다. 그때 내가 있는 곳을 쳐다보던 사이조랑 눈이 마주쳤다. 어째서인지 사이조는 놀란 듯이 살짝 멈칫했다. 왜 저러지? 같은 반 친구들의 시선이 우리 쪽으로 쏠리면서 어쩐지 나까지 뻘쭘해졌다. 왜 그래, 사이조? 선생님의 말을 들은 사이조가 종전걸음으로 나를 향해 다가오더니 내 눈앞에서 멈춰섰다. 히로? 그렇게 불린 그 순간 예전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설마 미짱? 어렸을 때 나에게는 미짱이라고 하는 소꿉친구가 있었다. 이웃집에 사는 동갑내기 여자아이였는데 가족들끼리도 친분이 있었지만 그녀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사를 간 이후로는 아무런 소식도 알 수가 없었다. 그렇게 나는 어느샌가 그녀의 본명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설마 그때 그 애가 인기 모델인 미호가 되어서 같은 고등학교로 전학 올 줄이야. 운명의 장난이라고 해도 도가 지나치지 않나? 역시 히로 맞구나. 오랜만이야. 이게 몇 년 만이야.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사 간 이후로 못 봤으니까. 10년 만인가? 그러자 사이조, 아니 미호는 갑자기 내 손을 덥석 잡았다. 야, 갑자기 손을 왜 잡아? 뭐야, 히로, 넌 내가 이러는 게 싫어?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다른 애들도 보고 있잖아. 그게 무슨 말이야? 야, 히로토, 나중에 우리랑 얘기 좀 하자. 어? 이건 독점 금지법 위반이야. 용서 못해. 남자애들은 하나같이 날 향해 원망스러운 눈초리를 쏘아댔다. 진정해, 우린 그냥 소꿉친구였을 뿐이야. 변명 따윈 집어찌워, 이 아비한 놈아. 뭐? 방금 들었어? 소꿉친구래. 소꿉친구랑 10년 만에 재회하다니 이 정도면 거의 만화 아니야? 사랑의 힘으로 다시 만난 거잖아. 나도 소꿉친구랑 운명적으로 재회하고 싶다.
여자애들은 여자애들대로 얘기를 막 지어내질 않나. 앞으로 내 고등학교 생활은 어떻게 될까. 그 다음 쉬는 시간, 나랑 미호는 둘이서 세트로 질문 공세를 받았다. 히로토,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할 말 없냐? 야, 잠깐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죽이려고 하는 건데. 일단 변명부터 하게 해줘. 사이조, 둘이 소꿉친구였다는 거 진짜야? 응,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이 동네에서 살았었는데 그때 히로랑 친구였었어. 야, 히로토, 저 말이 사실이야? 뭐 유치원도 같이 다녔으니까 나름 친하긴 했는데, 근데 우린 진짜 그냥 친구였어. 그게 다야. 진짜 구라 안 치고? 그렇다니까. 그치 사이조? 왜 그래 사이조? 그녀를 불렀지만 어째서인지 반응이 떨떠름했다. 히로는 나를 사이조라고 안 부르거든. 뭐? 너는 나를 항상 밑장이라고 불렀었잖아. 근데 왜 이제 와서 사이조라고 불러? 꼭 모르는 사람 대하는 것처럼. 아니 그야 우리도 이젠 고등학생이니까. 나는 너를 히로라고 부르는데 너만 나를 옛날처럼 안 부르는 건 불공평하지. 밑장이라고 안 부르면 대답하고 싶지 않은걸? 밑장 이제 됐어? 응, 좋아. 밑장이라고 부르름으로써 미호의 기분은 한결 나아진 것 같았지만 남자애들의 시선은 더욱 따가워졌다. 나는 평온한 학교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라도 미호랑 그다지 친밀한 사이가 아님을 어필해야 했다. 우린 옛날에 이웃집에서 살았던 게 다야. 딱히 막 특별한 사이는 아니었어. 근데 넌 밑장이라고 불렀다며? 그거야 뭐 그렇긴 한데. 맞아. 옛날에는 자주 같이 놀았었잖아. 그래? 너희 되게 사이 좋았구나? 응. 집이 가까워서 유치원 다닐 때도 같이 다녔고 가족들끼리 친해서 쉬는 날엔 다 같이 놀고 그랬어.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사를 가는 바람에 그 뒤로는 만날 기회가 없었지만 그런 너희가 고등학교에서 다시 만나다니 엄청난 우연 아니야? 어쩌면 운명 아닐까? 야 미호 이제 제발 그만. 야, 히로토, 이 비겁한 자식! 아니 소꿉친구들 사이에서는 흔하게 있는 일이잖아. 그 소꿉친구가 사이좋라는 게 문제인 거지. 여자 소꿉친구가 없는 나한테 사과해. 큰일 났다. 이대로 가다간 오해만 점점 더 깊어지겠는데. 저기 미호. 밑장. 왜 히로? 젠장. 이젠 밑장이라고 안 부르면 반응도 안 해주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도 얘기 좀 해줘. 나랑은 그냥 친구였고 딱히 특별한 사이는 아니었다고. 뭐? 나는 너를 소중하고 친한 소꿉친구라고 생각하는데? 나도 그렇긴 한데 이대로 가다간 내가 이 교실에서 매장당할 것 같단 말이야. 어쩔 수 없지. 그럼 사실대로만 얘기할게. 그래 부탁해. 자 얘들아, 다들 진정해. 우린 딱히 사귄 적도 없고 이전엔 마지막으로 본 것도 초등학교 1학년 때가 끝이었어. 그래 맞아. 그냥 옛날 친구라고. 기껏 해봤자 같이 목욕한 게 다였는걸? 뭐? 폭탄 발언이 나오면서 같은 반 친구들이 일제히 웅성거렸다. 뭐? 야, 히로토, 너 이 자식 사이좋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여기서부터 너 같은 놈은 당장 사형이야. 잠깐만. 그때 나도 초등학교 1학년이었어. 뭐야, 갑자기 나까지 부끄러워. 뭐 어렸을 때 얘기지만 말이야. 야 미호, 그런 말은 대체 왜 하는 건데? 어머, 하면 안 되는 말이었어? 지금 이 꼴을 보고도 몰라? 미안. 난 그냥 애들한테 우리 사이를 정확하게 얘기해줘야 할 것 같아서. 넌 이게 재밌냐? 들켰네? 그렇게 말한 미호는 재밌다는 듯이 키득거렸다. 결국 나는 그날 하루 종일 남자들한테 시달려야 했다. 집에 온 뒤 나는 휴대폰으로 미호에 대해 검색해보았다. SNS 팔로워 수는 30만 명 이상이었는데 같은 나이 또래 여자애들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는 듯했다. 최근에는 TV나 인터넷 방송에도 자주 나오는 중이라고. 그러고 보니까 이 동네로 이사 온 것도 일 때문이라고 했었지. 대박, 진짜 인기 모델 맞구나. 화면 속에 비치는 미호를 보고 있자면 나랑은 전혀 다른 차원 사람이라는 게 실감난다. 반짝반짝 빛나는 존재 같달까? 물론 우리는 친한 소꿉친구였고 같이 목욕을 한 적도 있다. 게다가 오늘 미호가 우연히도 내가 다니는 고등학교로 전학을 오면서 우린 10년 만에 다시 만났다.
그래도 역시 옛날처럼 지내기는 힘들겠지.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그만큼 무거운 거니까. 슬슬 저녁 먹을 시간이 되어가던 무렵 밖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히로토, 네가 잠깐 나가봐. 네. 마지못해 내려가 현관문을 열자 그곳에는 오늘 10년 만에 다시 만난 소꿉친구가 서 있었다. 안녕 히로. 실례 좀 할게. 미호? 네가 여긴 웬일이야? 아주머니 오랜만에 뵙네요. 미호, 너 많이 컸다. 저기 엄마? 난 이 상황이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 오늘은 미호도 우리랑 같이 저녁 먹을 거니까 너도 와서 상 차리는 것 좀 도와. 아주머니, 저도 도울게요. 뭐? 내가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미호는 우리 집 식탁에 앉았다. 미호, 사양 말고 많이 먹어. 네,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다행이네. 엄마는 당연하다는 듯이 이 상황을 받아들였는데 설마 이렇다 할 언질도 없이 갑자기 우리 집에 쳐들어온 건 아니겠지? 엄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미호한테 얘기 못 들었어? 난 얘가 오늘 우리 집에 오는 줄도 몰랐어. 미호는 모델 일 때문에 이 동네에서 혼자 살고 있어. 뭐? 그럼 어머님 아버님께서는? 그분들도 직장이 있는데 딸내미 따라서 이사 가긴 쉽지 않지. 사이좋 어머니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데 걱정이 많으신 것 같길래 괜찮으면 가끔씩 우리 집에서 밥이나 한 끼 먹고 가라고 엄마가 얘기해둔 거야. 잠깐, 그럼 엄마는 예전부터 밑장 여기로 이사 올 거라는 걸 알았다는 거야? 그치. 아마 너 말고는 대부분 다 알았을걸? 그럼 넌 내가 그 고등학교에 다닌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 응. 근데 설마 같은 반이 될 줄은 몰랐어. 그래서 오늘 널 봤을 때 진짜 깜짝 놀란 거 있지? 세상에. 아무튼 그래서 앞으로 미호가 우리 집에서 가끔씩 저녁을 먹고 가는 일이 있을 거야. 미호는 모델 일 하느라 힘들 테니까 너도 여러모로 많이 도와줘. 알았어. 이렇게 같이 밥 먹고 있으니까 꼭 옛날로 돌아간 것 같지 않아? 그러게. 나는 옆에서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밥을 먹는 미호를 쳐다봤다. 한때는 멀리 떠나버렸던 소꿉친구가 이렇게 내 옆에서 밥을 먹고 있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하다. 밥을 다 먹고 난 후 어쩌다 보니 나랑 미호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아주머니께서 차려주신 저녁 너무 맛있었어. 그렇다니 다행이네. 이사 와서 밥은 잘 챙겨 먹고 있어? 냉동식품이나 편의점 음식으로 때울 때가 많아. 배달을 시키기엔 너무 비싸서. 피곤한데 이대로 너희 집에서 목욕도 하고 갈까? 야, 그건 안 되지. 뭐? 왜? 그야 너희 집에서 씻는 게 더 편할 거 아니야. 순간 목욕하는 미호의 모습을 상상할 뻔했지만 황급히 머릿속에서 지워버렸다. 어렸을 때는 같이 목욕한 적도 있다지만 지금의 미호는 인기 모델이니까. 히로 너 내가 목욕한 욕조에 들어가면 기분이 이상할 것 같아서 그래? 아니, 난 네가 우리 집 욕조를 쓴다고 해도 아무렇지도 않거든. 그럼 목욕보다 더한 걸 부탁해볼까? 더한 게 뭔데? 옆에서 같이 자는 거? 넌 그래도 괜찮겠어? 당연하지. 히로 너만 괜찮다면 난 언제든 웰컴이야. 미짱, 이제 슬슬 집에 가봐. 늦게 자는 건 피부에 안 좋대. 알았어. 첫날부터 늦게까지 눌러 앉아있는 것 아주머니께 미안하니까.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오려고? 응, 그럴 생각이야. 너랑도 이렇게 다시 만났으니까. 나랑 만나는 게 뭐가 그렇게 좋은 걸까 싶은 의문이 들었지만 굳이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다. 그럼 히로, 미호는 고개를 살짝 위로 들고 눈을 감았다. 잘 가란 의미에서 뽀뽀. 뭔 소리라는 거야? 응? 어렸을 때는 했던 것 같은데. 옛날이랑 지금은 다르지. 히로 너 얼굴이 완전 새빨개졌어. 미짱, 제발 이런 것 좀 하지 마. 재밌다. 그럼 내일 또 학교에서 봐. 미호는 킥킥대며 웃더니 이내 집으로 돌아갔다. 혼자서 목욕을 하고 잘 준비를 마친 나는 혼자서 생각에 잠겼다. 미호 걔 아무리 그래도 너무 옛날처럼 스스럼 없는 거 아니야? 지금의 나와 미호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다. 나는 평범한 고등학생이고 미호는 인기 모델이다. 미호의 인기는 상승세인 것 같은데 아마 앞으로도 이 간극은 점점 더 커져만 가지 않을까?
뭐 언젠가 미호도 질리겠지. 그렇게 결론 지은 나는 잠에 들었다. 그날 이후로도 미호는 우리 집에 꽤 자주 찾아왔다. 히로, 오늘도 일하느라 힘들었는데 힐링시켜줘. 야 미짱 좀 떨어져. 에이, 뭐 어때? 옛날에는 맨날 이랬는데. 옛날이랑 지금은 다르다니까. 구체적으로는 외모라든지 가슴 부근이 발달이 뭐랄까 옛날과는 많이 다르다. 어쨌든 나도 멀쩡한 남자 고등학생이다. 솔직히 말하자면 성숙한 인기 모델이 된 미호에게 마음이 가지 않을 리가 없었다. 그럼에도 지금 우리 사이에는 너무나 큰 격차가 있어서 옛날과 같은 관계가 될 순 없을 거라고 생각이 자꾸만 든다. 왜 그래, 히로?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게 먼저일까, 미호가 질리는 게 먼저일까, 뭐가 어찌됐든 곤란한 긴 마찬가지다. 미호가 전학을 온 지도 한 달 정도가 지났다. 좋은 아침. 안녕해라. 야 자꾸 그러면 한 대 친다. 전학 초기에 흥분이 가라앉자 같은 반 친구들은 나랑 미호가 소꿉친구라는 사실을 금세 받아들였다. 이제는 다들 나를 미호처럼 히로라는 별명으로 부르면서 놀려댈 정도니까. 아, 근데 사이좋은 미짱? 난 못 봤는데? 그날 아침 조회 시간이 될 때까지도 미호가 등교를 하지 않았다. 평소에도 모델 일 때문에 지각을 하거나 조퇴를 할 때가 많았기에 오늘도 그런 거겠거니 싶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다. 보자, 사이좋은 아직 안 왔어? 아침 조회가 시작되자 선생님은 내 옆자리에 빈자리를 향해 눈을 돌리셨다. 기리시마, 너 뭐 들은 거 없냐?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없어요. 그래? 그 혹시 나중에라도 연락 오면 말해줘. 네? 모델 일 때문에 늦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직 학교 측에도 연락이 안 왔거든. 단순히 연락하는 걸 까먹었다든지 늦잠을 잤을 가능성도 있다. 미호에게 문자를 보내봤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내내 마음이 불안했던 나는 점심시간에 조퇴해서 미호가 사는 아파트로 향했다. 엄마한테 들은 주소로 찾아가 봤는데 그곳은 1인 가구형 초소형 아파트였다. 초인종을 누르자 얼마 안 있어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네. 나야 미짱, 괜찮아? 안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곧 문이 열렸다. 헤로, 여긴 어떻게 왔어? 오늘 학교 안 나왔잖아. 문자에 답장도 안 하길래 무슨 일 있나 싶어서. 학교는? 조퇴하고 왔어. 진짜? 그래도 괜찮은 거야? 나 약간 이 상황을 못 따라가겠... 그 순간 미호의 몸이 휘청여서 나는 얼른 그녀를 받아주었다. 괜찮아? 응. 미호의 몸은 살짝 뜨거웠는데 아무래도 열이 나는 모양이었다. 기침이나 그런 건 안 나는데 약간 과로했나 봐. 이쪽으로 이사 오면서 모델 일을 너무 열심히 했나? 침대까지 데려다 줄게. 아니야. 그렇게까지 해주면 미안하잖아. 난 신경 쓰지 마. 근데 네가 싫다고 하면 억지로 하진 않을게. 그럼 부탁 좀 해도 될까? 나는 미호를 침실까지 부축해 주었다. 걷는 동안은 휘청이지 않는 걸 보니 많이 아픈 것 같진 않아서 안심했다. 이젠 괜찮아? 응, 고마워. 좀 전에 일어나서 선생님께는 어찌저찌 연락을 드렸는데 네 문자에 답장하는 건 잊어버렸어. 히로, 걱정 끼쳐서 미안해. 아니야, 생각보다는 많이 안 아픈 것 같아서 다행이야. 병문안 오는 김에 이것저것 샀는데 혹시 생각 있으면 먹을래? 진짜? 그래도 돼? 당연하지. 푸딩. 너 푸딩 좋아했잖아. 이 정도면 목이 아파도 먹기 쉬울 것 같아서. 와, 고마워 히로. 맛있다. 그래? 사온 보람이 있네. 푸딩 자체도 좋지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네가 기억해줬다는 게 너무 기뻐. 고마워 히로. 천만에. 조금 쑥스럽긴 했지만 미호의 웃는 얼굴을 보니 정말 사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뒤로 우리는 옛날 얘기부터 시작해서 서로가 모르는 시기의 얘기들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마치 이제껏 못 만났던 시간을 메우듯이. 그나저나 오늘 네가 이렇게 찾아와줘서 정말 기뻤어. 그래? 괜히 귀찮게 한 건 아닌가 모르겠는데. 그럴 리가. 내가 좋아했던 히로가 지금도 변함없이 똑같아서 너무 좋아. 뭐? 이런... 맞아. 사실 나 너를 좋아해. 옛날부터 쭉 좋아했어. 옛날에 내가 애들 앞에서 난 나중에 모델이 될 거야 라고 했을 때 너 같은 게 어떻게 모델이 되냐라고 하면서 놀림받았던 거 기억나?
아, 그러고 보니 그런 적이 있었지. 그땐 히로 너밖에 없었어. 밑장이라면 분명 모델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응원해준 사람이. 난 그냥 너라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뿐이야. 그래도 난 너무 기뻤어. 그 말을 믿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거야. 그랬구나. 어릴 적 아주 사소한 추억. 미호는 그 추억만을 가슴에 품고 열심히 노력한 끝에 인기 모델이 된 것이다. 그래서 말인데 히로, 혹시 괜찮으면 나랑 사귀어 줄래? 사실 난 너랑 같이 있는 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어. 나로선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히로, 근데 방금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나도 너한테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뻤어. 응, 너는 지금도 내가 좋아하는 히로잖아. 나도 널 좋아해. 그러니까 우리 사귀자. 응, 고마워. 그렇게 말한 미호는 나를 와락 끌어안았다. 저기 미정? 좋았어. 그럼 사귀게 된 기념으로 같이 목욕하자. 잠깐만, 왜 얘기가 그렇게 돼? 괜찮아, 괜찮아. 어렸을 때도 같이 해봤으니까 지금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미안한데 내 이성이 못 견딜 것 같으니까 자제해줘. 치, 하는 수 없지. 대신 나중에 같이 데이트하러 가자. 네가 일 안 할 때 시간 잡아서. 좋아, 그럼 약속한 거다. 약속. 우리는 서로 웃으면서 마치 어릴 적 꼬마들처럼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했다. 비록 지금부터 내가 모델이 될 수는 없겠지만 인기 모델 옆에서도 부끄럽지 않도록 적어도 새 옷을 몇 벌 사봐야겠다.